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선보인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미국의 관심을 집중시키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핵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대선을 앞둔 미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특히 북한이 실전 배치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 억지력을 강조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사실상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역시 김 위원장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새롭지 않지만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억지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핵 역량 강화를 분명히 했다면서 사실상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열병식이 내부 결집에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무기들을 선보이고 성과를 자랑하면서 어려움 극복 등 대내 결속을 다졌다는 겁니다. 헤릭 하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박연구소장은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대거 공개한 것은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자신들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개발된 핵무기와 ICBM을 보게 될 것이라는 대미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번 북한의 신형 무기 공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력이 외부 공격에 대한 자위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향후 협상에 대한 여지를 보낸 메시지일 수 있다면서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강원 양면 전략을 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 등을 공개한 데 대해 열병식은 세계적인 관행이라면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중요 국가기념일에 열병식을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축하하며 북한의 각종 사업이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의 지도 아래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며 중국은 각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낸 축전을 통해 양국 관계를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위협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해 지역 평화와 안전, 발전과 번영 실현에 적극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 북한이 공개하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위성사진 등 새로운 기술로 보완하고 있지만 한계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증언이나 위성사진, 경제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융합하고 분야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삼팔루스의 제니타운 부국장은 10일 조지 워싱턴 대학이 개최한 행사에서 북한 연구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이라면서 위성사진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성사진은 정치범 수용소나
핵시설 대량 살상 무기 WMD 시설같이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연구 자료 제공 등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은 문화적, 정치적 배경 정보를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위성사진 촬영을 알고 있는 북한 당국이 고의적으로 촬영 대상 활동을 조작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obviously numerous ways in which satellite imagery can help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what's happening inside North Korea. But there are also numerous limitations and challenges to interpreting that data in accurate, meaningful, and responsible ways.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멜리사 하넴 연구원은 위성 분석이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제 간 연구라고 지적하면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위성사진과 다른 분야와의 자료 융합을 제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도 경제 관련 북한 자료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위성사진, 물가 등 여러 분야의 자료를 결합하는 삼각측량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you obviously need to use a variety of sources if you're going to make any sense of it, like the qualitative work, which is done by the panel of experts. 해거드 교수는 분야 간 자료 융합의 필요성이 북한 경제 연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연구자들이 탈북자의 증언 없이는 정치범 수용소 공공기반 시설 현황 등 북한 내부 실상 관련 자료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법대 인권 프로그램의 샌드라 파이 박사는 북한 연구에서 탈북자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의 인터뷰를 통해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 정보 수집과 교환 경로 등의 내부 사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 박사는 특히 북한의 사회 현상 연구에서 탈북민들은 내부 삶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탈북민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진실된 증언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북한 사회를 파악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N뉴스 지다켬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등 각종 무기와 무기 공장 건설 계약 등 여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주말 덴마크 공영방송 DR과 영국 BBC에서 방영된 덴마크 독립영화 제작자 매즈 브리거의 다큐멘터리 잠복은 전직 프랑스 웨인 부대원을 국제무기거래상으로 위장해 북한 당국과 직접 거래하는 함정 취재를 통해 제작됐으며 이 다큐에는 북한 관계자들이 미사일 등 각종 무기 판매를 시도하고 아프리카 우간다 내 무기 공장 건설 계약에 서명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방송 후 다큐멘터리 영상 속 북한 관계자들의 모습이 다소 어설퍼 조작 논란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제재 전문가는 BBC에 북한 정권의 실제 행태와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덴마크와 스웨덴 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폭로한 다큐멘터리 잠복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럽연합 EU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장관과 안 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12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여러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내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의 준수와 이행은 북한과 다른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길 원한다면서 현재 다큐멘터리 속 정보와 추가 조치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아 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영양결핍을 겪고 있는 인구 비율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의 국제 인도주의 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와 독일의 세계 기아 원조가 12일 공개한 2020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인구 중 영양 부족 비율과 5세 미만 아동의 영양 상태, 사망률 등을 종합해 평가한 기아지수에서 27.5점을 받아 세계에서 12번째로 기아 위험이 높은 국가이자 심각 단계에 속한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기아지수 50점 이상은 매우 위험, 35점에서 49.9점까지는 위험, 20에서 34.9점은 심각으로 분류했으며 북한은 특히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47.6%로 주민 2명 가운데 1명꼴로 조사돼 전 세계에서 IT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들 가운데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부진 비율은 5명 가운데 1명꼴인 19.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약 6억 9천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1억 4,4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발육부진,
4,7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저체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